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목표는 충분히 높아서 그것이 나를 설레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게 하기도 해야 한다. 감사 스마일이 작년에 제 목표를 10만 유튜버가 아닌 100만 유튜버를 갖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100만 유튜버의 이 목표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를 또 설레게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스님들은 목표를 낮게 세우지 마시고 높게 세우시고 그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히 해 나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 스마일이 소백산 비로봉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제가 최근에 산행을 했었던 어떤 산행보다 좋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부터 내려와서 버스에 탑승할 때까지 비가 멈추지 않았는데요. 우중 산행을 통해서 또 혼자만의 시간을 또 갖고 또 감사 스마일이 여러 가지로 체력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 느끼다 보니까 주중에는 테니스를 치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등산을 하면서 제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백산 정상에서 우산을 펼 수 없을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문득 생각해 봤어요. 정상에 올라왔을 때 그 기분, 오랜 시간 그 기분을 느낄 수는 없었는데 오르면서 그 기뻤던 그 순간들 또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갖다 하게 했던 소중한 산행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감스님들 중에서 소백산 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비로봉 정상에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경기 남부 동탄과 광교에 이제 집값이 광교 자연엔 1스테이트를 동탄역 롯데캐슬이 넘어 좀 뭐랄까 이렇게 최고가를 갖다가 갱신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광교보다 지금 동탄에 있는 동탄 롯데캐슬이 더 비싸게 지금 신고가가 책정됐습니다. 물론 이 한 건 가지고 동탄이 광교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 어젯밤에 삼성전자 노조가 극적으로 지금 타결됐다는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맞붙어 있는 동탄이라든지 그리고 또 화성, 용인의 반도체 벨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인동선이라든지 또 GTX-A의 뭐 3단계 개통이 조금 사실상 딜레이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제가 빨리 또 한번 아침 방송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에 계신 분들도 이 GTX-A 3단계 개통을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누구 탓으로 지금 청문회에도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진짜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사람은 감사 스마일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2026년 뉴티어입니다. 같은 서울 최대 5배 차이입니다. 지금 보니까 강남구 평균 29억과 도봉구 6억의 평균 매매가 차이가 지금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노원, 은평, 관악, 구로, 금천, 강북, 도봉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진짜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강남이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이쪽도 물론 새 아파트가 없는 곳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도 지금 아파트 노후화가 좀 심각할 정도로 지금 노후화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된 서울의 구축보다는 차라리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준신축 또는 신축으로 갈아타는 것도 저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언젠가는 재건축하고 언젠가는 또 재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도 저는 일부 지역에나 해당되는 사항이고 서울 전 지역이 다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폭등하는 서울 아파트 전세. 서울 아파트 전세 지수가 2년 만에 15%가 상승됐습니다. 24년 4월에 88.9 전세 지수를 보였는데 얼마 전 26년 4월에 102.2. 아마 이제 이 서울 아파트 전세 지수는 더 높아질 것이고 전세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2년 동안 전세 실거래 얼마나 올랐을까를 확인해 봤더니 송파의 잠실 리센츠가
2년 전에 13억이었는데 지금은 15억이고요. 마포에 있는 마레프 같은 경우에도 9억 5천이었는데 지금 11억 5천, 21%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 방송 시간에 아침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전월세 상승 속도는 이제 26년 하반기부터 더욱 빨라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 매수가 물론 좋겠지만 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나만의 서울, 그리고 내 직주 근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건 인프라라든지 미래 가치를 따져서 지금이라도 저는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 매수하셔도 떨어질 일이 적을 거라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일부러 가격이 떨어질 법한 곳만 골라서 집을 사라는 건가요? 제네시스 박님께서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조사 과정이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든지 수사기관이 고발해서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호히 조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을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그렇다 치고더라도, 세 번째,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 지역의 주택 취득자는 이걸 갖다 본다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감스님들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데를 갖다가 지금 매수를 해야지, 떨어질 때를 갖다가 지금 매수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고, 이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감사스말 이야기 했던 것처럼, GTX-A 3단 개통되기 전에 GTX-A 역세권을 보시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고양시 덕양구뿐만 아니라, 부천도 있고, 안양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구리 다산도 있고, 하남, 광명도 있습니다. 그동안 붙어 있는 곳 중에서 아직 덜 올라 있는 고양시 덕양구가 저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오늘 본론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치동 키즈님의 모두가 3전 닉스에 정신 팔린 사이에 무소불위 부동산 감독원 법이 발의됐네. 이걸 먼저 시작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시청하시기 전에 혹시라도 감스님들 중에서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이나 아니면 좋아요를 갖다가 알림 설정까지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대치동 키즈님의 블로그를 보면서 물론 이 부동산 감독원 법을 갖다가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이게 장기 특별공지를 일괄 폐지하고 평생 2억원 안에서 공제받도록 하겠다고 발의해서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지금 부동산 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또 법률안을 갖다 제안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발의 내용을 보니까 금융감독원 모델을 따라서 개인의 금융이라든지 재산정보 열람은 물론 필요시 수사 및 사법 처리까지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물론 이 법의 이 감독원의 취지가 나쁘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이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감독원을 갖다 설치하게 되면 지금의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결론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게 얼핏 보게 되면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자리이므로 그만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입니다. 감독의 대상이 면허를 받는 금융기관이고 이들은 법으로 이익을 보호받기 때문에 감독의 정당성이 영업권의 반대급부라는 점이 성립되는데, 부동산 감독원이 개량하는 대상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일반 개인의 재산거래입니다. 법률안의 취지를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불법행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일부 가지고 이렇게 현행 체계에서도 지금 타이트하게 지금 감독되고 처벌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플러스 알파까지 더한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게 되면 이 설치하는 비용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 또 나가는 건데, 너무너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법안들만 계속적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무차별적 규제라든지 반대급부로 작용하는 수급상의 구조적 문제부터 도래되는 건데, 일개 중개사나 아니면 이런 어설픈 시세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무엇보다 법안을 발의할 때 온 국민이 지금 3전 닉스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없는 이 시기,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에 이 법안을 발의한 게 너무 진짜 의도가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국회 사이트에 가서 의사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부동산 감독원을 갖다가 이걸 설립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인지, 저는 절대 안정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생두님의 블로그인데요. 방화동 18억, 노량진 27억, 무주택자들이 마주할 잔인한 현실. 이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감스마일 이야기에 동의하실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래도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숫자의 공포, 그리고 착각, 부동산 커뮤니티나 포털뉴스 댓글창을 보게 되면 여전히 대중의 분노와 냉소가 가득합니다. 강서구가 84 18억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노량진이 27억 드디어 버블이 터질 징조다. 저걸 누가 사냐.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공공연하게 나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착각은 자유입니다.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게, 시장은 당신의 감정이나 당위성 혹은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는 주관적인 도덕적 잣대 따위에는 단 이런 어치에 관심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서울 핵심지와 주요 정비사업 조합들이 던지는 그 거칠고 무자비한 분양가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계약 사태는 시장의 붕괴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대출 규제와 자산 격차의 벽 뒤에 갇힌 무주택자들을 시장에서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철저하게 설계된 자본의 비즈니스루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 눈먼 낙관과 비아냥을 거두고 자본이 움직이는 잔인한 메커니즘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고, 이 그림 기억나시죠? 지금 이 집 한 전세 물건을 하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계약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조만간 올 하반기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펼쳐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첫날 완판은 조합의 실패입니다. 첫날 완판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 받아줄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팔았다는 뜻이고, 즉 조합의 이익을 분양자들에게 공짜로 퍼주었다는 실패의 증거입니다. 방화 6구역의 20% 미계약이 설계된 승리인 이유가 지금 방화의 지금 20% 정도가 미계약이라고 좀 하는데, 언젠가는 지금 이 미계약도 완판이 될 것이다. 일단 중요한 거는 조합이 이 결과를 몰라서 이 분양가를 갖다가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합은 이 정도의 미계약이 발생할 것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현금을 수십억 원씩 쥐고 타이밍을 노리는 현금 부자들이 언제나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3전 닉스 플러스 알파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성과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 현금 부자들이 앞으로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씀 드리면서, 조합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간의 문제일 뿐 18억이라는 최고가로 물량을 갖다 완판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분양가를 책정을 했고, 노량진 27억 분양가도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 닫의 마법인데, 이게 앵커링 이펙트라는 이 표현이에요. 분양가가 기축 시세를 견인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저렇게 비싸면 아무도 안 살 거고, 결국 안 팔리면 주변 아파트 가격도 다 같이 떨어질 거 아니냐고 폭락을 외치는 이들의 가장 흔한 논리적 오류이지만,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그 가격은 시장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박제됩니다. 이 기준점이 바뀌는 순간에 주변의 모든 부동산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긴장해야 할 쪽은 폭락으로 자유하고 있는 당신의 지금 통장 잔고이다. 첫 번째 단계가 매도인의 호가 방어와 상향 편중화를 일으키고, 두 번째는 대안제로서의 기축과 준신축의 가치를 재평가를 받게 되고, 세 번째로는 분양권과 입주권 프리미엄의 동반 상승입니다. 저 옆 동네가 18억, 27억에 팔렸으니까 우리 구역이 완공되었을 때 미래 가치도 그만큼 보장된 것 아니냐라고 그 계산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실제적으로 서로운 아이파크라든지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리미엄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규제 역설인데, 이 강남보다 비싸진 비강남의 비극입니다. 그 분양가 규제의 역설적인 구조인데, 규제 강남 3구라든지 용산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평당 6천원, 7천만원 선에서 지금 가격 억제로 해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게 되는데, 비규제 지역인 동작이라든지 강서라든지 마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미적용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과 시공사가 마진 및 하이엔드 마감비 비용을 마음대로 책정을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노량진 평당 분양가가 지금 국평 27억. 그러니까 노량진의 지금 평당 분양가가 강남 3구하고 용산 분양가보다 지금 더 비싸게 강남 분양가로 추월하는 기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강남의 고분양가가 다시 강남의 분상제 심사 기준을 자극해서 전체 분양가를 상향 평준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비강남권 조합원들에게 지금 이 마진을 합법적으로 지어 짜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 셈입니다. 미 왜곡된 판속에서 분양가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는데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이것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판을 떠난 18조 원의 행방, 왜 그들은 지금 다시 부동산을 사고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거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 이걸 알고 있지만 지금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일부러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더 본격적으로 아마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비용의 벽, 분양가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좀 살펴드리면, 첫 번째로는 공사비의 천정부지의 폭등, 자재비와 인건비의 비가역성, 그리고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휴전을 했다 생각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뭐 휴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유가가 지금 그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비용의 가중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막대한 타인 자본을 끌어다 쓰는 PF 구조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금융비용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세 번째로는 토지비와의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빈 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공급수단은 기존의 노후주택 가구를 부수고 다시 짓는 재개발, 재건축뿐인데, 이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틀어막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토지비, 땅값의 지속적인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다섯 번째로는 무주택 청약제도의 종말과 자산격차에 고착합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청약제도와 대출 규제의 틀 안에서 얌전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결코 자본주의의 계급 레이스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청약시장의 계급 분화 구조인데,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가 가점으로 해서 만점을 받더라도 이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이걸 갖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청약시장이 지금 바뀌어져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청약제도도 분명히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왔고, 자산가 및 현금 부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이라든지 규제 따위 상관없이 미계약분 줍줍으로 해서 대기해가지고 무순위 청약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대출 없이 전액 현금 조달로 핵심지의 신축 자산을 독점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삼전익스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이 성과급 때문에 이 자산가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금 부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자산가들이 합법적으로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를 쇼핑할 수 있도록 매물을 걸려서 바치는 필터링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마냥 청약만 기다리지 마시고 현재 여건에 맞춰가지고 가장 좋은 집을 선택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냉소와 조롱을 멈추고 이 현재 판의 룰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향해 던지는 대중의 냉소와 조롱은 대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감추기 위한 심리적인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저 가격은 미쳤다고 욕하는 순간은 짜릿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미친 가격이 기축을 흔들고 갭을 메우고 결국 당신이 전세나 월세로 허덕이며 살고 있는 그 낡은 집의 보증금과 가치까지 밑바닥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거대한 자본의 파도가 된다는 사실을 지켜야 되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단 한 번도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도덕적 정의를 기준으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감정이 없으면서 오직 자본의 논리에만 충실한 냉혈한들의 편이라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 시장이 당신이 범접할 수 없는 숫자를 새로운 기준으로 지금 확정 짓고 문을 닫아 걸기 전에 판을 짜서 진짜 룬을 다시 읽고 행동해야 된다는 이 오늘 수생투님의 이 블로그 결론을 꼭 기억하시고 꼭 행동을 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삼전익스에 정신 팔린 사이에 부동산
지금 감독원 설치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공공주택으로 이제 로또 분양도 차단을 시킬 것이고, 진짜 어찌됐든 간에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진짜 내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 예전에는 내 집 마련이 제가 필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필수를 넘어서 생존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 전세 가격이 정말 치솟고 월세 전세 물량이 없다 보면서 없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무릎을 치게 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가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던 이 상반기에라도 꼭 행동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고맙습니다.